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를 좀 다시 읽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다음에 읽을 책이라서 한번 리마인드로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관계에서의 특징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지난 영상들 중에 우리가 일본 학자가 얘기한 신뢰도의 5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고 그 다음에 밤늦게 문자를 해도 무슨 일이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시간에 개인적 시간에 연락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단계의 신뢰가 있을 수 있고 상대는 나를 친하다고 밤 12시에 전화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을 때 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침범했어 라는 느낌이 들면 내게는 그분에게 대한 신뢰가 안 쌓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신뢰를 주고받을 수 없고 서로 말 그대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하고 그러면 신뢰도가 4단계 및 5단계에서 둘이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관계를 우리는 지속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눌 건데요. 건강한 관계에서 특징을 한 8가지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해가 있어도 얼마든지 설명으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관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볼 때요.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예민하지 않을 땐 예민하지 않게 굴 수 있어요. 배가 안 고플 때는요. 초코파이 하나 나눠 먹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좀 배고플 때 같이 나눠 먹고 내가 어려울 때 상대를 돌보는 건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행 같이 가봐라.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느껴봐라. 똑같은 취지입니다. 대화에서도 어려움, 위기가 있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힘든 얘기, 나 당신 때문에 이게 서운했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건 나름 무례한 태도 같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 한 번을 용서를 못하니? 막 이런 태도? 그러면 이거 늘 비유하죠. 아내를 때리는 남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니? 내가 당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근데 당신이 나를 자존심을 긁었잖아. 그래서 때렸잖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오해 준 부분도 있는데 내가 정황이 사실 이랬거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표현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연인이나 부부관계의 문제로도 좀 가져다 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바람 피는 남자 이렇게 볼 때 왜 말로 설명으로 풀어도 오해가 될 만한 거를 비밀 채팅을 걸거나 아니면 락을 걸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락을 걸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락을 걸어도 보이게끔 풀어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민정아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서로 지금 현 남자친구가 보더라도 이 사람하고 언제 교제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가 왔네 안부 문자가 근데 내가 보통은 차단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깜빡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황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늘 부탁하는 거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오해되는 것들을 말로 풀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내 거를 늘 검수하는 사람 아닐 테고 저 역시도 누군가를 늘 검수하는 거 아닐 테고 감이 있을 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자가 올 수 있고 대화로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근데 이거 너무 오해되는 문자를 줬구나. 그러면 당신의 반응이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인 관계가 오래 가고 그다음에 그런 지인 관계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오해가 있어도 얼마든지 설명으로 풀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전제는 이거예요. 모든 조직과 대인 관계에는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시기성이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오해 속에서 풀어갈 문제는 있다. 많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걔를 얼마나 유연하게 잘 설명하고 상대가 나 때문에 마음을 상했다. 본의 아니게.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한 관계에서 특징을 8가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잘하는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또 그런 이론들을 한번 다시 다뤄 드릴게요. 자,
건강한 관계 가지는 특징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의를 지키는 관계가 오래갑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예의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위기니까 쟤한테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지나간 통제 혹은 부모한테 독립을 못하도록 하는 거 있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어요. 근데 늘 자식한테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 아니었으면 네가 어디서 그만한 봉급이랑 그런 일을 하니? 라고 막 통제하고 막말을 해요. 그 아들이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막 1억짜리 외제차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통제와 돈으로 권력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의존하고 빌붙도록 하는 처사랑 똑같은. 지금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키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든 연인 간에든 지인 간에든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표현의 문제도 있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냉소적인 말투로 아니면 무시하는 말투로 아니면 지시하는 말투로 쓰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아꼈던 적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진심이었던 적 있잖아. 근데 사실은요, 팩트는요. 네가 진심이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네가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맥락을 함께 해야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예시는 이런 게 있죠. 늘 걔한테 막말해요. 근데 내가 잘 살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걔 거 막 사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받을 때 되게 기뻐하지 않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돈으로 권력화해서 통제하려고 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평소에는 나에게 막말하고 통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오는 어떤 좋은 것도 다 긍정적인 맥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지키는 예의관계, 그 다음에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이 닿는 거, 나의 표정이나 음성, 멘트 같은 것도 지시하지 않은 언어로, 통제하지 않은 언어로 말투가 이상하면요, 반드시 고치세요. 그게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조직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은영 프로그램 보시면 늘 느끼죠. 금쪽이. 엄마들이 이런 변명해요. 내가 자식 사랑한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사랑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거 아닙니다. 표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꼭 잘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을 이제 8가지 중에 2가지 살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8번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